막차 레일 위의 인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우연이 아닐까요? 어떤 우연은 묻어둔 과거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거든요. 은퇴한 철도 기관사가 야간 점검 중에 객차에서 분실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잠금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30년 전 이혼한 아내와 똑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설마 했지만 확인해 보니 정말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의 재회보다 더 충격적인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의 정체 말입니다. 과연 이 남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30년 전 묻어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야간 점검 등이 차량 기지를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김철웅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철웅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동료 직원 박진수가 퇴근 준비를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수 씨도 수고했어요. 철웅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근데 혼자 점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간 근무자가 없다던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객차 점검이 남았어요. 혼자서도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30년 해온 일인데 뭘.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분실물도 많이 나온다던데. 알겠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철웅은 동료를 배웅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철컹거리며 적막한 기지에 울렸습니다. 객차 문을 하나씩 열어 점검했습니다. 좌석 틈새부터 바닥 구석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오늘은 별로 없네. 중얼거리며 마지막 칸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좌석들을 훑쳤습니다. 맨 뒷자리 아래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철웅이 몸을 숙여 확인했습니다. 또 휴대폰이네. 검은색 휴대폰을 주워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메시지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엄마 박하영 마이너스 밤늦게 일하지 마 엄마. 박하영 마이너스 김밥 싸뒀어. 꼭 먹어 엄마 박하영 마이너스 몸 조심하고 일찍 들어와. 철웅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하영. 그 이름이 화면에서 눈에 박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고개를 젓기 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흔한 성씨의 흔한 이름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영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당직 영무원 김주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철웅 씨. 점검 끝났어요? 네, 분실물이 하나 나왔어요. 철웅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또 휴대폰이네요. 요즘 너무 많이 나와요. 김주임이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연락처 확인 부탁드려요. 네, 바로 처리할게요. 김주임이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긴급 연락처가 등록돼 있네요. 이걸로 연락드리면 되겠어요. 혹시 주소지도 확인 가능한가요? 철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설정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김주임이 화면을 이리저리 만졌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부산 중구 초량동이에요. 철웅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초량동. 30년 전 신혼집이 있던 바로 그 동네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주임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철웅이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너무 오래 일하신 거 아니에요? 일찍 들어가세요. 네, 그럴게요. 분실물 처리 부탁드려요. 철웅은 영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니 손에 땀이 났습니다. 평소처럼 집으로 가는 길을 택하려다 멈췄습니다. 초량동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우연일 거야. 그냥 우연이야.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30년 전 묻어둔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춘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오늘 모임 정말 충격적이었어. 조합장 이야기 들었지? 완전 사기꾼이더라. 재개발 비리가 그 정도일 줄 몰랐어. 우리 동네까지 손댈 거라니. 철웅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몇 시간 전 동창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조합장 최민호. 과거 자신을 해고 위기로 몰아갔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조작된 민원을 주도하며 철웅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웅아, 박하영이는 어떻게 지내? 동창 중 한 명이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을 때 철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이혼한 후 소식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락 안 해봤어? 이혼한 지 오래됐잖아. 그래도 궁금하지 않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철웅은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는 어느새 초량동에 도착했습니다. 옛 신혼집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작은 빌라는 그대로 있었지만 주변 상가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기억 속 풍경과 겹치는 곳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오래됐네. 감회에 젖어 있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영무실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보호자 연락 실패. 분실물 임시 보관 중입니다. 철웅은 문자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실 휴대폰이 자동으로 긴급 연락자에게 발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스피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부산역 영무실입니다. 분실물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우리 아들 휴대폰 말이에요? 여성의 목소리가 놀란 듯 높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제 찾으러 오실 수 있나요? 지금 분식집 마감하고 있어서 바로는 힘들어요. 분식집이라는 단어에 철웅의 귀가 번쩍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혹시 상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하영 분식이에요. 초량시장 안에 있어요. 하영 분식. 철웅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박하영, 하영 분식, 초량동.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조합장 최민호가 그런 짓을 했다고? 몇 시간 전 동창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가 철웅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신호등에서 정차한 차 안에서 그때 이를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야, 너희들 재개발 조합 서류에 위조된 서명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 동창 이정호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조합장이 그런 사람이야? 김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짜래. 내 친구가 조합이라는데 완전 난리 났다더라. 어떤 식으로 위조했는데? 주민들 몰래 서명을 대신 써넣었다는 거야. 철웅은 맥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조합장 최민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철웅아, 너도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거 맞지? 이정우가 철웅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옛날 일은 말하기 싫어요. 철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았어? 민원 조작으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시 정말 힘들었지. 징계받을 뻔했잖아. 김영수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일 생각하면 화나. 완전 억울했어. 이정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철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 더 있다가 가지. 집에 갈 일이 있어서요. 그래도 한 잔 더 하자. 다음에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동창들이 아쉬워했지만 철웅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최민호라는 이름만 들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30년 전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철도 안전 점검 관련 민원이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조작된 증언과 위조된 서류로 철웅이 문책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동료들의 증언으로 억울함을 벗어났지만 승진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그 일로 박하영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하지 않았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민원이 조작된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당신이 조심했어야죠.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말싸움은 계속됐고 둘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졌습니다. 철웅은 담배를 바닥에 비비며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동창 단톡방에서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철웅이 먼저 가서 아쉽네 최민호 그놈. 정말 나쁜 새끼야. 이번에는 초량동 노포 골목도 재개발 대상이래. 조합장이 여기도 밀어붙이고 있다던 대상인들이 반대해도 무시하고 강행한다니 완전 독재자네. 초량동이라는 단어에 철웅의 손이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최민호가 이제는 초량동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영무실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호자 연락 제시도 중입니다. 자동 발신 기능 작동. 문자를 읽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이렇게 늦게 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웅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역 영무실입니다. 아, 우리 아들 휴대폰 때문이군요. 목소리가 너무 낯익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분식집 마감 중이라서 바로 가기는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내일 오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야간 근무라 휴대폰 없으면 연락이 안 돼서요. 상호가 어떻게 되시죠? 하영 분식이요. 초량시장 5번지 13호에 있어요. 하영 분식. 철웅은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박하영. 하영 분식. 초량동. 민수라는 아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설마. 철웅은 초량시장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철웅이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웅이 차에서 내려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치신 데 없으시죠? 젊은 배달원이 헬멧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혹시 배달 가시는 중이세요? 네, 왜요? 청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디로 배달 가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하영 분식 김밥 배달이요. 야간 근무하는 분이 주문하셨어요. 철웅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혹시 배달 메모 같은 거 있나요? 있긴 한데 왜 물어보세요? 배달원이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철도청 직원인데 분실물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 그렇다면 봐드릴게요. 청년이 배달 송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야간 근무 고생 많아. 밤 운행 조심하고. 엄마 마이너스 박하영. 철웅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진 후 철웅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철웅은 하영분 씨가 포장마차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분식집 유리창을 통해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계산대 뒤에서 한 여성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영이구나.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얼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조금 섞였을 뿐 여전히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쇼윈도에 붙어 있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젊은 남성이 철도 작업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철웅은 그 남성의 턱선과 눈매를 유심히 봤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일까? 중얼거리고 있을 때 하영이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야간 근무 정말 힘들지? 몸 괜찮아? 김밥 2줄이랑 라면 하나 싸뒀으니까 나중에 꼭 먹어. 응, 엄마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일찍 들어와. 밤길이 위험해. 통화 내용을 듣고 있으니 민수가 분명 하영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사 아저씨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우리 민수도 힘들어하는데. 하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철웅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민수가 기관사라니 자신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영이 휴대폰을 끊고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셔터를 조금씩 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일도 힘내자. 늘 하던 습관인지 혼잣말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철웅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재개발 주민 설명회 공지 문자였습니다. 초량시장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설명회의 시 내일 오후 이 시 장소 초량동 주민센터 2층 강당 필참 바랍니다. 철웅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최민호가 정말로 이곳까지 손을 뻗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가게 문을 모두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철웅과는 불과 서너 걸음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잠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갸웃하며 철웅을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철웅은 급히 고개를 돌리고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착각이었나? 하영은 고개를 저으며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웅은 하영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동창 이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웅아, 지금 뭐해? 집 가려던 참이에요. 너 혹시 초량동 잘 알지? 왜요? 철웅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조합장 최민호가 거기 상인들 협박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 협박이요? 재개발 반대하면 임대료 확 올린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철웅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어요? 상인의 사람들이 몰래 녹음했다더라. 근데 경찰이 제대로 안 받아준다니까. 왜 안 받아줘요? 조합장이 그 동네 유지라고 하잖아. 인맥이 있나 봐. 말이 안 되는군요. 진짜 어이가 없어. 서민들만 괴롭히고. 철웅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처럼
또다시 최민호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영까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철웅은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에도 계속 하영과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내 아들일까? 어떻게 확인하지? 혼자서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시기와 지금 민수가 성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철웅은 마음을 굳히고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순간들, 신혼집에서의 달콤했던 시간들, 그리고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던 마지막 무렵까지. 하영아,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철웅은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하영과 민수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최민호라는 악연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철웅은 새벽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5시가 되자 아예 일어나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근무일지를 꺼냈습니다. 달력을 넘기며 연도를 하나씩 계산했습니다. 1996년에 이혼했으니까 분실 휴대폰에 민수가 야간 근무를 한다고 했으니 최소한 성인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28살 정도겠네. 계산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1996년 말에 태어났다면 현재 나이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철웅은 서랍에서 분실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영무실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확인해 보자. 초량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길이 한산했습니다. 분실물 신고하러 왔습니다. 접수대에 앉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신 건가요? 부산역 객차 안에서 주웠어요. 저는 철도청 직원입니다. 경찰관이 철웅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분실 휴대폰을 살펴봤습니다. 주인 연락처가 있네요. 바로 연락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철웅은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상황만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파출소 문이 열렸습니다. 하영이 들어왔습니다. 분실물 신고 받고 왔는데요. 네, 신분증 먼저 확인해 주세요. 하영이 주민등록증을 건넸습니다. 철웅은 멀리서 슬쩍 확인했습니다. 박하영. 틀림없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하영이 화면에 번호를 눌렀습니다. 잠금이 풀리며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맞네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접수를 마친 하영이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휴대폰 찾았어. 정말요? 어디서 나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부산역 기차에서 누군가가 주워서 신고해줬대. 아, 다행이다. 기관사 아저씨가 주워주신 건가 봐요. 그런 것 같네. 정말 고마운 분이야. 철웅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언제 집에 들어오세요? 지금 파출소 끝나고 바로 가고 있어. 점심 해놨으니까 꼭 먹어. 알겠어요. 근데 오늘 재개발 설명회 가실 거예요? 하영의 표정이 급히 어두워졌습니다. 가야지. 우리 가게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하니까. 조합장이 많이 억지 부린다던데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야지. 이 가게가 우리 삶의 터전인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통화를 끄는 하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웅은 자리에서 일어나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감정보다는 사실과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철웅입니다. 아, 철웅아. 오랜만이네. 웬일로 연락했어? 혹시 차량기지 CCTV 자료 보존이 가능한가요? 무슨 일인데? 갑자기 CCTV가 왜 필요해? 민원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언제 자료야? 30년 전 민원 접수할 당시 자료요. 김 과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료가 아직 남아있을까? 너무 오래됐는데. 장기 보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 근데 왜 갑자기 옛날 자료가 필요한 거야?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어. 며칠 안에 연락할게. 철웅은 전화를 끊고 재개발 설명회가 열릴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이제 최민호 조합장과 직접 맞설 때가 왔어. 주민센터 앞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상인이세요? 한 중년 여성이 철웅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재개발 때문에 우리 모두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조합장이 우리 동의도 안 받고 멋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위조된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해요? 철웅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최민호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명회에서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아저씨도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물론이죠. 철웅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최민호의 악행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영과 민수, 그리고 이 동네 모든 상인들을 지켜내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오후 2시 주민센터 강당이 상인들과 주민들로 꽉 찼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험악했습니다. 철웅은 맨 뒷줄에 앉아 전체 상황을 살폈습니다. 하영도 앞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호 조합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해 배가 많이 나오고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초량시장 재개발 사업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동의도 없이 왜 멋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한 상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동의는 이미 받았습니다. 주민 과반수가 서명했어요. 최민호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언제 서명했다고요?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하영이 일어서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서명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최민호가 서류 뭉치를 펼쳐 들었습니다. 철웅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명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영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제 서명이 아니에요. 하영이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분명히 박하영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필체를 보세요. 제가 쓴 글씨가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게 맞습니다. 최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서명들이 다 이상해요. 필체가 너무 비슷한데요? 철웅은 서명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6명의 서명인데 모두 비슷한 필체였습니다. 조합장님, 혹시 서명 받을 때 대리인이 받은 건 아닌가요? 철웅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본인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필체가 이렇게 비슷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최민호가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철웅이 더욱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관련도 없는 사람이 왜 나서는 거죠? 저는 철도청 퇴직자입니다. 그리고 조합장님과는 과거에 인연이 있죠. 최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인연이요? 30년 전 민원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최민호가 명백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서류 조작이 있었잖아요. 무슨 헛소리예요? CCTV 자료와 우편 접수 기록을 모두 대조해 봤습니다. 철웅이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위조된 민원 서류와 지금 이 서명부의 필체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강당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증거가 있어요? 하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필적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철웅이 감정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동일인이 작성한 게 확실하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최민호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하네요. 철웅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철거 통보서인데 여기 서명도 같은 필체예요. 상인들이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니에요?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최민호가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문서 위조 범죄입니다. 철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피해자들도 모두 여기 있어요. 강당안이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경찰 불러요. 이런 사기꾼을 그냥 둘 수 없어. 최민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웅은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영도 고맙다는 표정으로 철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상인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초량시장 2층 상인의 사무실에 26명의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조합장이 정말로 서류를 위조했다는 말이에요? 상인회장 박상철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철웅이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가득히 펼쳐 놓았습니다. 필적 감정서, CCTV 영상, 우편 접수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하영이 서류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30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를 상대로 민원을 조작해서 공경에 빠뜨렸었죠.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상인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명한 것도 모두 가짜라는 말이에요? 동의서 대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철웅이 돋보기를 꺼내 서명들을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서명의 필압, 기울기, 글자 간격이 거의 똑같아요. 이런 사기꾼이 다 있나요?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분노했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겠어요. 상인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할까요? 하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이 정도면 기소까지 갈 수 있어요. 철웅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권력도 있고 돈도 많다던데. 그래서 더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철웅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언론사에도 제보하는 게 어때요? 한 상인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여론의 힘도 필요하죠. 상인회장이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럼 역할 분담을 해볼까요? 철웅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최민호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수상한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합장님이 여기는 왜 오셨어요? 상인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조합장인데 상인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어요? 최민호가 큰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아까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영이 맞서며 물었습니다. 서류 위조 같은 건 절대 없었다고요. 그럼 이 모든 증거들은 뭐예요? 철웅이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가짜 증거를 조작한 거지. 최민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짜요? 당신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만든 거잖아요. 함정이라니요. 철웅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우기셨죠. 옛날 일을 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수법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장님, 정말로 우리 서명을 위조하신 거예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최민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필적 감정을 다시 받아보시죠. 철웅이 냉정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최민호가 명백히 당황했습니다. 왜요? 결백하시면 감정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영이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진실 규명이죠. 철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위조가 아니라면 당당하게 재검증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상인회장도 거들었습니다. 최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럼 상인회 차원에서 경찰 신고와 언론 제보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상인회장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모두 찬성하시죠? 찬성합니다.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민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황급히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드디어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부산 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철웅과 하영, 박 상인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서류 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담당 형사 이동준이 증거 자료들을 책상에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피의자 최민호 씨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죠. 철웅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정말 확실한 건가요?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형사가 감정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사건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동일한 방식으로 민원서를 위조했었어요. 당시 증거 자료도 보존돼 있나요? 보존 기간이 지나서 일부만 남아있지만요. 철웅이 오래된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필체 비교 분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형사가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박 상인회장이 답했습니다. 초량시장 상인 전체가 피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몇 명이죠? 26명이요. 서명이 모두 위조된 거군요. 네, 단 한 명도 실제로 서명한 사람이 없어요. 하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조합회계 장부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네요. 이 형사가 새로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서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뚜렷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죠? 철웅이 물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니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낸 돈을 그렇게 훔쳐갔다는 말이에요?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되겠네요. 이 형사가 수첩에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더 걸릴까요? 박상인 회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일주일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겁니다.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경찰서를 나온 후 철웅과 하영이 마주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하영이 먼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야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철웅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덕분에 억울한 일을 해결하게 됐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재판까지 가야죠.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에요. 하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하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네. 철웅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예전에 초량동에 사신 적 있으세요? 철웅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래전에 잠깐 살았었어요. 그럼 혹시 성함이? 하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김철웅입니다. 철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철웅 씨 맞네요. 두 사람이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우리 아들 맞죠? 하영이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철웅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30년 만이네요. 네, 그렇네요. 미안해요. 그때 제가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두 사람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 만나보고 싶으세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요. 하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지금 시간 돼? 엄마 일 끝났어요? 응, 끝났어. 그런데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계셔. 누구세요? 너 아버지야.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지금 만나볼까? 네, 좋아요. 드디어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후 초량시장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재개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조합장 구속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당연하죠.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상인들이 서로 반가워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가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영 분식 앞에는 평소보다 훨씬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김밥 8줄 포장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영이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김밥이 부산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수가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카운터 한쪽에 철웅이 앉아서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야, 충분해. 철웅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많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수야, 이 배달 준비 다 됐어? 하영이 포장된 음식들을 내밀었습니다. 네, 바로 다녀올게요. 민수가 배달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철웅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철웅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하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래요. 성격도 닮았고 정의감도 강해요. 철웅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요.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었어요. 보람이요? 가족을 지킨 거잖아요. 하영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철웅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야간 근무 없으시죠? 응, 오늘은 쉬는 날이야. 그럼 세 명이 함께 저녁 먹어요.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건배할까요? 민수가 물컵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철웅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하영이 웃으며 컵을 들었습니다. 건배. 세 개의 컵이 가운데서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초량 골목의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재개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나고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기관사 일 다시 하실 생각 없으세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현장 일은 힘들 것 같은데 컨설턴트나 교육 강사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구나. 철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민수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고마워. 철웅이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여줬습니다. 하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철웅은 매일 분식집을 찾아가 하영과 민수를 도왔습니다. 장사가 잘 되자 직원도 한 명 새로 뽑았습니다. 이제 정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하영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 민수 덕분이죠. 우리 모두의 덕분이에요. 철웅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초량 골목 곳곳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위기를 함께 이겨낸 상인들이 서로 도우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철웅은 작은 분실물에서 시작된 인연이 결국 소중한 가족을 되찾아준 것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기차 레일 위를 달리던 열차가 멈춰서고 그 안에 남겨진 작은 단서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